처형된 이인수 교수에 대한 올바른 평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이인수 교수를 처형했습니다. 적치하에서 90일 동안 적에게 부역행위를 했다, 이런 혐의로 처형했는데, 후대에 와서 그 사람의 영어 능통한 실력, 그리고 영문학 번역 이런 데서 굉장히 재능이 많은데 아까운 사람을 죽였다, 이런 동정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를 하게 되면은 계속 그런 일들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 엄격한 처벌을 해야 그것이 어떤 범죄, 잘못, 이것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일어나고 3일 만에 서울이 적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로부터 3개월 동안 약 90일간 서울은 적치하에 있었죠. 여러 가지 정언을 통해서 보면은 적에게 점령된 서울에서 대학교 교수 700명 내지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 사람들 중에서 절반 정도를 자기네들에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대학 교수를 임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해임을 했죠. 근데 이인수 교수는 적에게 선전 문구를 번역해 준다든지 영어 방송을 하는 부역행위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적치하 90일 동안 남았던 교수들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역한 사람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월북했거나 적극 부역한 교수 10여 명을 해임했습니다. 이것은 대학 당국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정부 차원에서 처벌이 있었죠. 그래서 이인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군법 재판을 거쳐가지고 혐의가 무겁다,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처형을 했습니다. 물론 이인수 교수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약 20명 가까운 부역자들이 처형됐죠. 자발적으로 부역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은 북한 당국의 강요, 강박에 의해서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했느냐. 그런데 이인수 교수는 강요받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대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1950년에 우리나라에는 라디오 방송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가 서울중앙방송국이고 HLKA라고 불렀죠. 이것이 6월 28일 날 적에게 넘어갑니다. 그 이후로 서울중앙방송국은 북한 당국의 선전방송, 그리고 평양 방송을 재방송하는 기관이 됐죠. 이인수 교수가 서울중앙방송을 통해서 영어로 선전 방송을 했죠.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국을 뺏기고 나서 비행기로 전단을 살포해서 뉴스를 전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방송국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처지로 몰리게 됐습니다. 이인수 교수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수석 고문인 올리브 박사로부터 이인수 교수를 좀 사면해달라, 이런 협조 요청을 받습니다. 올리브 박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요청을 받고 상당히 고려를 했겠죠. 그런데다가 이 대통령 부부가 이인수 교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영문 번역을 시키기도 하고, 또 워낙 뛰어나니까 김동성 공보처장 후임으로 기용할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안 했지만은 그런 인재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수사당국에서 가져온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리브 박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하게 되죠. 여기 회고록에 보면은 이인수 교수가 처음부터 서울을 떠나려는 생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오히려 공산당을 환영했다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두드러진 죄과 때문에 덮어버리고 용서하기가 어렵다, 이런 뉘앙스도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것들은, 이인수 교수는 1950년 전쟁 나는 첫 해에 처형됐다는 거, 수색에서 처형했고, 수색은 잘 알다시피 서울에서 주된 처형 장소이죠. 그 다음에 이인수 교수가 북한군이 물러가고 난 뒤 자수했어야 되는데, 회고록을 보면은 인천에 은신 중인 것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체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수가 아니고 숨어 있는 것을 체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체로 이인수 교수에 대해서는 동정하기가 어렵다, 용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그 이인수 교수가 어떤 경위로 북한 당국을 위해서 영어 방송을 하고 선전 문구를 번역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딘 소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도망가는 도중에 어떤 집에서 포위
포위당했는데 그때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세련된 영어였다고 하니까 여기 동원된 사람들 틀림없이 대한민국에 있던 영어 교수 또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아마 미군들 찾아내는데 동원되지 않았을까. 세련된 영어를 썼다는 것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낙동강 이남 빼고 전부 다 적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영어 교수들 북한 당국에 동원돼서 부역행위를 했을 겁니다. 딘 장군의 회고록에 보면은 북한 당국에 선동하는 그런 문구들이 악랄합니다. 사실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군은 왜 아무 죄도 없는 분여자와 아이들에게 폭격을 했느냐. 그런 폭격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전 문구를 해서 미군을 악당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군은 왜 논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나 교회, 학교마저 폭격하느냐 이렇게. 이것도 선전 문구인데 미군의 폭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게 선전 문구입니다. 또 미군은 남한을 착취하고 있으며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미군이 그런 일을 한 일은 없죠. 또 미군은 침략자이며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쟁 개시를 명령하였다. 이런 일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북한이 침략자인데 침략을 미군에게 호도하고 이승만 정부가 자주성이 없는 정부인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선전 문구를 만드는 거죠. 이걸 영어로 번역했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반역행위죠. 딘 소장이 포로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 이규현이라는 사람이 북한군 영어 통역을 하면서 딘 소장을 상대한 그런 게 있어서 알려졌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북한 당국이 모든 영어 교수, 영어 교사들을 동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인수 교수는 사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구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게 구명 요청이 있었죠. 박정희 장군이 숙군에 걸렸을 때 유력 인사가 구명 운동을 했습니다. 수사 책임자 백선엽 장군이나 숙군을 주던 김장용 스스로 박정희의 사면을 요청했고 미 대사관에서도 대사를 포함해서 하우스만이 구명 요청을 했습니다. 이인수도 못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의 수석 고문인 올리버 박사로부터 구명 요청이 있었고 또 정치 지도자 김성수로부터 구명 요청이 있었죠.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6.25 때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가운데서 쓸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비하면 이렇게 많은 구명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박정희는 살았지만 이인수는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두 사람의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박정희는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숙군, 군 내에 있는 공산분자들 일망타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어떤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던지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인수 교수는 무엇을 했는지 잘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경향신문에서는 이인수 교수가 미 7사단 정훈장교인 캐롤 2세 소령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당국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또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내가 뭔가 공을 세우겠다는 그런 자세가 없었을까요? 선전 방송이나 북한 당국에서 피해를 본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정부 당국에게 용서를 빌고 자신의 잘못을 뒤엎을 수 있는 공을 세워야죠. 그런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된다. 이승만 대통령도 부역자에게 강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부한말의 사형수 출신이고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부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체포된 부역자들이 대통령을 보고 만세를 부르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부역자들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인수 교수는 자신의 재행도 무겁지만은 그 이후의 태도에서 뚜렷한 어떤 개전의 정의라든지 뭔가 용서해줄 만한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재능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의 영문학 발전을 위해서도 살려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형하지 않을 유인이라는 게 재능입니다. 재능이 아깝다는 거죠. 근데 재능이 아깝지만은 제 역할을 덮을 수 있는 만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덮을 수 없다. 때문에 결국은 한 것이 너무나 고의성, 차발성 그런
그런 것들을 용서해 주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동정 여론만 가져서는 안 되고 그 같은 유형의 범죄를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 용서할 수 없었다는 점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